평생 성실하게 낸 보험료가 노후의 적이 되다. 지난주 월요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복지센터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가 상담실 의자에 앉아 오열하고 있었다. 손에는 은행 통장과 국민연금 안내문이 쥐어져 있었다. 상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4만 원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73세의 김말순 씨 40년간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도 노후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았다. 은행 예금 6천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8만 원.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노후가 안정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소득 인정액 계산 결과 선정 기준액을 단 4만 원 초과했다. 기초연금 월 34만 2,510원, 1년이면 411만 원이 넘는 돈을 단 4만 원 때문에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평생 아껴서 모은 6천만 원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본지는 지난 3개월간 전국 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을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성실한 국민을 역차별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이다. 전년 대비 15만 원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다.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으로 2.3% 올랐다. 얼핏 보면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됐다는 뜻 아닌가.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실상은 달랐다. 부산에서 만난 71세 박철수 씨.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월 95만 원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 월 62만 원과 합산하니 문제가 생겼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 월 157만 원. 여기에 은행 예금 3천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니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렸다. 기초연금 탈락.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박철수 씨 부부의 국민연금 합산액은 연 1,884만 원. 기준 이내다. 하지만 여기에 예금 이자 등을 합산하니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버렸다. 평생 남편 밑에서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던 아내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건강보험료가 월 19만 원씩 청구되기 시작했다. 박철수 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국민연금 조금 더 받으려고 보험료 성실히 냈더니 건강보험료로 다 나가요.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냈으면 나았을 겁니다. 대구에서 만난 68세 이순희 씨의 사연은 더 비극적이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나면서 유종연금 월 45만 원을 받고 있었다. 본인 국민연금 월 52만 원과 합쳐 월 97만 원. 은행 예금 5천만 원이 있었다. 금융재산 5천만 원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하고 3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연 4%를 적용하면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이다. 국민연금 97만 원에 금융재산 환산액 10만 원을 더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하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다. 기초연금 탈락. 이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인데 이게 죄가 됩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아껴 쓰는 게 잘못입니까? 전주에서 만난 70세 최영자 씨는 더 황당한 경우다. 국민연금 월 83만 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만기된 정기예금 이자 120만 원 때문에 그해 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이 중단됐다. 단 1년치 이자 때문에 1년간 기초연금 411만 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 최영자 씨는 분개했다. 이자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옮겼을 텐데요.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또 다른 함정이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된다. 감액 공식은 복잡하지만 결과는 명확하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75세 정남수 씨는 국민연금을 월 102만 원 받는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절반도 못 받는다. 게다가 아내도 국민연금 월 71만 원을 받아서 부부 합산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었다. 아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서 건강보험료 월 17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정남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만약 아내가 연금을 2년만 늦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본지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4만 3,326명이다. 이 중 부부 동반 탈락자가 1만 5,710명에 달한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만 월 167만 원 정도의 공적연금을 받고 다른 한 명은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말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으로 따지면서 재산 요건은 개인별로 따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배우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과도한 처벌입니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모순을 지적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성실한 납부자를 역차별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낸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더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는 사람과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의 실질 소득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평생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기초연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는 맹점이 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국민의 자립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들도 발견했다. 인천에서 만난 69세 김영호 씨는 사전 설계로 문제를 해결했다. 연금 개시 3년 전부터 세무사와 상담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결정했다. 2년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이 12% 감액됐지만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로 떨어졌다. 덕분에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산해보니 국민연금은 월 10만 원 줄었지만 기초연금 월 34만 원을 받으니 오히려 월 24만 원이 늘었다. 게다가 2년 일찍 받기 시작해서 그 기간 받는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다. 김영호 씨는 말했다.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해서 후회하더라고요. 광주에서 만난 72세 장미숙 씨는 금융재산 재배치로 해결했다. 은행 예금 7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초연금 탈락 위기였다. 재무설계사와 상담해서 5천만 원을 즉시연금보험으로 전환했다. 즉시연금보험은 원금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받는 연금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장미숙 씨는 금융재산이 2천만 원으로 줄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됐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미숙 씨는 말했다. 같은 돈인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정보가 곧 돈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74세 윤석환 씨 부부는 연금 개시 시기를 분산했다. 남편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는 3년 연기했다. 처음 3년간은 남편 연금만으로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서 아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건강보험료 절약만 3년간 612만 원이다. 윤석환 씨는 말했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의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이렇게 조언했다. 연금 개시 최소 2년 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금융재산 재배치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자신의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부터 연금 개시 예정자에게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이 서비스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본지가 다시 김말순 씨를 찾아갔다. 3개월 전 복지센터에서 오열하던 그 할머니다. 본지가 전문가를 연결해드렸고 함께 해법을 찾았다. 김말순 씨는 예금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즉시 연금보험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1년 조기 수령하기로 했다. 계산 결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로 떨어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말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을 완화하자는 안이다. 현재 51만 원 초과 시 감액되는 기준을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자는 안이다. 한 사람이 기준을 초과해도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재정 부담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예산이 2025년 26조 1천억 원에 달한다며 추가 재정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고령화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다.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이 노후에 벌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 특히 현재 50대 이상이신 분들께 당부드린다. 지금 당장 준비하시기 바란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시기 바란다. 배우자와 합산해서 계산하시기 바란다.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정리하시기 바란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시기 바란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연금 개시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재산 재배치로 개선할 수 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정보가 곧 생존이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 주변에 이 정보를 나누시기 바란다. 부모님께 알려드리시기 바란다. 친구들과 공유하시기 바란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노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사연도 남겨주세요.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합니다.